K9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옵션들을 많이 조합해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출고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릴 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만 느끼나? 딱딱한 거. 조금 이제 힘이 부족한 느낌? 후륜 기반으로 하는 전자식 4륜구동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저 사실은 뭐 K9은 사실 사장님 차 아닙니까? 사장님 차.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K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프리미엄 세단 K9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3.8 베스트 셀렉션을 선택해서 VIP 시트 295만원짜리 추가하고 스포티 컬렉션 29만원 추가해서 총 6,593만원인데, 자, 이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래티넘과 그랜드 플래티넘 사이에 추가가 된 등급인데요. 이 등급이 뭐냐면 플래티넘과 그랜드 플래티넘 그 사이에 인기 있는 옵션들을 넣어서 만든 게 베스트 셀렉션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2도 물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옵션들을 많이 조합해서 가격은 떨어뜨리고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9은 지금 실내는 베이지나 새들 브라운 그리고 시에나 브라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블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블랙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모델인데 이 차량은 지금 블랙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차가 출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나 그리고 새들 브라운 이런 색상들은 2달 이상 출고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21년형 모델로 나왔습니다. 21년형 모델로 나왔는데 21년형이라고 해서 딱히 디자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의 디자인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스포티 컬렉션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거를 선택하시면은 보시다시피 그릴과 그다음 휠을 좀 바뀝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변경된 게 없고요. 그릴이, 기존의 그릴은 이런 쇠꼬쟁이 아시죠? 쇠꼬쟁이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릴이 완전 다른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휠도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조금 변경이 돼서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에나 브라운이라는 시트 색상이 추가가 됐는데 이 시트 색상은 선택하시려면 베스트 셀렉션 2를 가시던가 아니면 5.0을 출고해야 선택할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일램프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약간 뭐 벤츠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라인이 깜빡이와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플래티넘 글자가 굉장히 이뻐요. K9 글자는 사실 무슨 고딕치 같이 좀 안 이쁜데 플래티넘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이쁘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K9 로고를 잘 보시면은 로고는 안에 그냥 심플하게 까만색이 아니라 뭔가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휠도 보시면 휠도 마찬가지로 기아라는 글자가 사실은 조금 이쁘지 않게 들어가 있지만 그 안쪽에 보시면은 입체감 있는 그림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줄은 주간으로 항상 들어오게 돼 있고 라이트가 들어와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방향 지시등 켰을 때도 이질감 없이 굉장히 시한성도 좋고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주간등을 끄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자동차 극장이나 뭐 이런 데 밤에 갔을 때 주간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다른 차들한테 좀 민폐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주간등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화 보실 때나 이렇게 뭐 좀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좀 이렇게 데이트 하실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면은 주간등이 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은 계기판이 일반 계기판 슈퍼비전은 아닌데요. 슈퍼비전 기준으로는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RPM이나 저 속도계 쪽에 이렇게 옆에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제 슈퍼비전 일반 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계기판 가운데 이렇게 양쪽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 아니지만은 옆쪽에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안전운전 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비는 12.3인치로 굉장히 지금 큽니다. 크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다른 기능들도 작동을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버튼들도 이제 알루미늄 타일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은 굉장히 이제 터치감 좋습니다. 터치감도 좋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시계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 사실 이거 시계를 외웠는데 제가 이 시계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시계 아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터치를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열쇠나 이런 몇 가지들만 지금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쪽도 알루미늄 느낌으로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실내등도 밋밋한 그냥 일반 노란 불이 아니라 약간 무늬를 넣어서 크리스탈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 기어도 보면 전자식 기어로 다 되어 있고요. 뭐 이게 기어를 바꿀 때는 옆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딸깍 해주면 다 기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파킹할 때는 여기 버튼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어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조그 다이얼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터치도 되지만 여기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차에는 터치는 되지 않고 요것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진짜 뭐 잘 안 쓰게 되는데 계속 쓰다 보면 운전할 때 앞에 버튼을 누르기보다 이걸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이게 조그 다이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어라운드 뷰랑 그다음에 뒤에 커튼 그리고 사각지대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도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야지. 자, 지금 주행을 좀 시작했는데요. 야간 주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야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굉장히 차가 조용하고요. 요즘 차들 특징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차가 소프트하고 요즘 차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스포티하게 가는 추세라서 차들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어떤 차들 타면은 이게 뭐 진짜 고급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딱딱한 차들이 많은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철을 지금 지나가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시야성도 지금 LED 라이트도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고요. 자, 지금은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작동을 했죠. 차선을 살짝 밟았는데 경보 장치가 지금 울려서 지금 잠시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차가 많아서 속도를 지금 조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까 신호 대기 했을 때는 정말 핸들의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지금 조용하고요. 출발은 아무래도 뭐 제네시스나 이런 K9들의 특징인 게 출발한다고 차가 이렇게 팍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차가 나가거든요. 사장님들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고 나가는 거를 조금 다운시켜 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스포츠 모드로 이제 가시면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따가 제가 스포츠 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시트 허리 부분이 제 허리 이렇게 꽉 감쌉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 예전 차들은 스포츠 모드 바꾸면 그냥 RPM만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지금 허리가 감싸서 뭐 빨빨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서스펜션 자체도 좀 딱딱해진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핸들도 좀 무거워진 것 같고요. 내만 느끼나? 딱딱한 거. 자, 에코 모드로 출발하게 되면은 일단은 에코 모드는 조금 이제 힘이 부족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기름을 아끼려고 만들어 놓은 모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도 지금 3.8에서 나온 힘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에코 모드인데 지금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도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자, 이게 반응이 다르죠. 속도감이 차이가 나면 확실히 차가 치고 나가는 힘이 완전 다르고 서스도 지금 확실히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일반 도로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지 않고 다시 이제 컴포트 모드 일반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 기반으로 하는 지금 전자식 4륜구동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전자식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 아마 서스펜션의 조정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차이가 좀 옛날 차들과 다르게는 이제 확실히 스포츠 모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모드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는 지금 그리고 19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19인치 휠에 제가 19인치 예전에 K7 19인치를 타봤는데 그 19인치 특유의 잔 진동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승차감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8인치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이제 드라이빙을 좀 숙이시는 분들은 19인치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항상 승차감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18인치가 더 좋은 듯 합니다. 자, 이제 뭐 드라이브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제가 운전하는 게 끝내고, 사실은 뭐 K9은 사실 사장님 차 아닙니까? 사장님 차.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VIP 시트 290만원짜리 VIP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뒷좌석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제가 키가 183이 좀 넘는데 앞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그 의자 그대로 앉아봤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IP 시트는 프론트 버튼을 누르고 앞쪽으로 이렇게 미는 버튼이 있습니다. 밀면은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의자 나가고요. 좀 훨씬 넓어지죠. 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의자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사장님, 야, 이거 진짜 어디 뭐 놀러 갈 때 친구들 분명히 뒤에 다 탄다 할 거예요. 만약에 기능이 있으면. 가족들은 뭐 와이프나, 물론 저는 뭐 와이프가 없지만.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와이프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넓게 가면 좋지만 제 주변에 보면 꼭 이렇게 놀러 갈 때 친구들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가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옵션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게 되면. 자, 오늘 21년형 K9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기존 디자인하고 크게 변경이 된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12년도에 K9이 첫 출고가 되고 약 6년 동안 25,459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세대가 출시가 되고 18년도, 19년도 지금 2년 만에 2822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2세대가 얼마나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도 나름대로 뭐 K 시리즈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직접 몰아보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금액대에 걸맞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페이스리프트된 K9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차를 리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스터K의 마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K의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나와서 패키지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라가드 퀀텀으로 윈도우를 전부 다 썬루프까지 다 썬팅을 마친 상태고, 차량은 글론에서 나오는 아이오 프리미엄 세라믹 코팅을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5000 이렇게 패키지로 전부 다 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차 패키지 문의는 항상 마스터케어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